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벌써 10주차가 되었네요. 10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 오늘의 주제는 포인터입니다. 자, 혹시 드러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인터는 시연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포인터가 뭐고, 그리고 포인터 변수가 무엇이며, 그리고 포인터 변수는 어떤 식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변수, 우리 예전에 학습했던 내용이죠. 변수에 대해서 한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혹시 변수에 대한 개념 기억나십니까? 변수는 우리가 아마 2차 시, 3차 시에서 배웠을 건데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메모리 공간입니다. 자, 이 공간을 우리가 할당을 받고 그 공간에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값을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 드릴 수가 있는 곳이 그 공간입니다. 그렇죠? 변수는 변수가 선언되었던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그 변수는 메모리 공간을 운영체제 쪽으로 반환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변수의 공간은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변수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했는데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질 겁니다. 맞죠? 메모리 공간은 메모리는 주소를 가질 거고 그 공간을 할당받았으면 할당받은 곳에 주소가 있을 겁니다. 자, 주소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이제 16진수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그 주소는 길이를 가질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운영체제, 예를 들어서 윈도우 95, 윈도우 XP 이런 운영체제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주소 길이는 4바이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CPU가 처리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길이가 총 32비트였고 그리고 이 32비트에 맞추어진 컴파일러가 돌아갔었거든요. C 언어를 위해서. 그래서 32비트짜리 컴파일러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번역을 했을 때 이 변수를 위한 메모리 공간은 4바이트로 우리가 고정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64비트 운영체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64비트 운영체제에서 돌아가고 있는 컴파일러 중에는 64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컴파일러가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컴파일러도 아마 64비트짜리 컴파일러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는 64비트로 표현이 됩니다. 자, 64비트는 총 몇 바이트입니까? 자,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그 말은 즉슨 64비트는 8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주소 체계를 출력을 시켜보면은 8바이트 길이의 주소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번 학습의 핵심인 포인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당된 공간을 우리는 포인터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정의를 볼까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자, 여기서 변수는 메모리 공간이죠. 그 말은 즉슨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우리는 포인터 변수라 부르면 되겠네요. 자, 이 포인터 변수는 누군가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누군가의 주소, 어떤 변수의 주소, 어떤 배열에 시작되는 주소 이런 것들을 그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포인터 변수입니다. 자,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반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자료형을 주고 그런 다음에 변수 이름을 줄 겁니다. 하지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별, 에스트릭 마크라 하는 이 별을 변수 이름 앞에 붙여주시면은
포인터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int 타입으로 변수 선언할게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게요. P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볼게요. 자, 완성됐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나 빠뜨린 게 있죠. 이 변수 이름 앞에, 포인터 변수 이름 앞에 별 모양을 붙여줘야 되죠. 별 심볼을 붙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컴파일러가 이해를 할 때, 이 P라는 이름의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메모리 공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메모리 공간에는 자, 주소가 저장될 수 있는 8바이트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8바이트 공간이 할당됩니다. 자, 이 8바이트 공간을 우리는 P라고 부를 겁니다. 왜? 포인터 변수 이름이 P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간은 이 빗금친 이 공간은 오직 주소만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 여러분이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해하셨죠? 그 공간을 부르는 이름은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했던 그 변수명, 그 변수명이 그 공간을 대표하는 이름이 될 겁니다. 자, 이 공간의 크기는 잠깐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볼게요. 이번에는 캐릭터 타입으로 CP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한 줄이 수행이 되면은 또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몇 바이트가 할당될까요? 이 공간의 이름은 CP라고 부르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캐릭터 타입의 일반 변수는 몇 바이트의 공간을 가지죠? 1바이트 크기의 공간을 가지죠. 하지만 여기서 CP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는 뭐를 저장하죠? 주소죠. 주소를 위해서 우리 몇 바이트 필요합니까? 아마 8바이트가 필요할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상에서는. 자, 자료형과 상관없이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모든 자료형 타입에 상관없이 공간은 고정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샘플 코드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그 포인터 변수와 관련된 정보값들을 출력해 보기 위한 샘플 코드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는 stdio.io.h 자, include 시켰습니다. include 시키고 메인 함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네요. num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자, 또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int형 정수값이 저장되기 위한 공간은 몇 바이트인가요? 4바이트죠. 4바이트 공간이 할당이 될 거고 이 공간을 우리는 자, 메인 함수 안에서는 num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포인터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되었네요. int 별 p. 자, p라는 이름의 공간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자, 이 p 포인터 변수죠. 그 말은즉슨 8바이트가 공간이 할당이 되겠네요. 여기서 8바이트는 우리 64비트 컴파일러 쓴다는 가정하에서 8바이트입니다. 자, 같은 int 타입의 변수들이었는데 왜 크기가 다를까요? 저장하는 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장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int 타입이긴 하지만 포인터 변수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 주소를 안전하게 모두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8바이트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반 변수는 4바이트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는 우리 이제 포인터 변수를 좀 사용하고 있네요. p는 num의 주소, num이라 불리는 이 일반 변수의 주소가 되었네요. 엔드마크가 주소 마크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이 num이라는 이 일반 변수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의 주소가 예를 들어서 FFF1이라고 가정할게요.
16진수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소가 너에게 할당이 되었다면 자, 이 주소를 P라는 포인트 변수가 저장을 해라 라는 목적으로 지금 체크한 이 라인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메모리 공간에 P를 위해서 할당된 이 공간에는 FFF1이라는 주소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 포인터 변수죠. 그렇죠? 자, 그리고는 별 P는 정수값 10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먼저 10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대입 연산자는 오른편에 있는 녀석을 왼편으로 저장해라.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10을 이 P, 메모리 공간, 이 주소를 위해서 할당받은 이 공간에 10을 저장하냐? 아닙니다. 지금 P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별 P는 10이라고 했죠. 자, 포인터 변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별이라는 심볼을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언이 된 포인터 변수에서 그 포인트 변수 이름 앞부분에 별을 붙이면은 포인터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가라라는 의미로 여러분은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볼까요? 지금 별 P라고 했죠. 별 P는 P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 주소는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저장한 샘플은 FFF1입니다. 그러면 메모리 공간 FFF1로 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공간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어떤 타입을 사용했죠? int 타입을 사용했죠. 정수 값으로 저장을 시켜라. 대입을 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FFF1은 누구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었습니까? num이라고 불리는 정수형 변수의 공간이었죠. 이 공간으로 가서 이 공간에다가 지금 10이란 값을 집어넣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신기하죠? 건너가서 우리가 대입을 하든지 건너가서 값을 가져오든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고 그 포인터 변수가 주소로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가라는 의미로 우리는 뭘 사용했죠? 이 별 심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 밑에 있는 프린트 문들을 한번 볼까요? 프린트 F 첫 번째를 보면은 num의 value는 뭐다 하고 %d를 썼네요. 자, 이 %d에 해당되는 값은 num이 들고 있는 숫자 값 10이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num 우리가 위에 있는 코드에서 num에다가 특정 값을 대입시킨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10은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포인트 변수를 통해서 집어넣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지금 제가 체크를 2개 하고 있는 이 라인. 이 녀석이 10이라는 숫자를 P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가서 그 공간에 10을 집어넣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num에 해당되는 num이 가지고 있는 이 주소 공간, 이 메모리 공간, 이 들고 있는 10이란 값을 읽어와서 %d에 해당되는 자리에 출력할 수가 있었겠네요. 자, 이번에는 num의 주소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num의 주소를 출력해 보면 우리가 형식 지정자 중에서 printf 쓸 때 형식 지정자 중에서 %p는 주소 형태로 출력하세요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형식 지정자입니다. 그래서 num의 주소를 출력하면은 이 자리에 주소 형태로 출력될 겁니다. 실제로는 더 긴 주소가 나올 거지만 우리가 예시에서는 FFF1이라고 했죠. 아마 FFF1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printf에서는 P의 value, P의 값을 출력하세요. 자, 이 P는 포인터 변수죠. 이 녀석이 저장할 수 있는 값은 주소입니다. 그래서 나는 P에 저장된 값을 주소로 출력해 볼 겁니다. 아마 FFF1이 출력될 겁니다. 왜? 우리 위에서 num의 주소를 저장시켜 놨지 않습니까? num의 주소를 P가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프린트F 볼까요? 네 번째 프린트F에서는 P의 주소를 출력해라 라고 돼 있네요. 자, P의 주소는 실제로 이 메모리 공간, 포인터 변수를 위해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주소가 될 겁니다. 자,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FFF F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공간의 주소 FFFF가 %P 자리에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 프린트F로 볼까요? 별 P의 값을 출력해라. 이 말은 별 P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포인터 변수 이름 앞에 별이 붙으면 그 포인터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가서 값을 읽어오는 거겠죠. 주소로 가서 값을 읽으니까 이 %t에 해당되는 값은 10이란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서머리를 한번 해볼까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원하는 자료형과 그리고 포인터 변수명 그리고 포인터 변수명 앞에는 별 심볼을 반드시 사용해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선언할 수가 있다를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나면은 이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포인터 변수명 그대로 사용하기, 그리고 포인터 변수명 앞에 별을 붙여서 사용하기, 그리고 포인터 변수 이름 앞에 주소 마크를 붙여서 사용하기. 이 세 개의 차이점은, 자, 포인터 변수 명을 그대로 사용할 때는 이 포인터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 값이 됩니다. 자, 포인터 변수 이름 앞에 별을 붙이면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가서 값을 읽어오라 또는 그 공간에 값을 쓰라라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가라가 됩니다. 가라. 자,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가라입니다. 하지만 가자라는 뜻입니다. 별은. 자, 여기 포인터 변수 이름 앞에 주소 마크를 붙이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포인터 변수를 위해서 할당된 공간의 주소를 나타낼 때는 우리는 이렇게 엔드 마크를 붙이면 됩니다. 이거 세 개만 딱 기억해 주십시오. 네 개 합시다.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거. 이 네 가지만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은 할 거 다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포인터 변수와 배열의 연결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